달서구는 지난 8일 호림강나루공원과 대명유수지 제방일원에서 2025 억새물결 맨발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4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어르신 합동 생신잔치를 열었습니다. 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5일 용산 꿈땅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강서소방서는 지난 6일 본서 3층 강당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7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가서 우리마을 교육나눔위원회는 지난 1일 가사체육공원에서 추억의 명랑 운동회를 열고 지역 가족들과 가을 함께를 즐겼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달서구협의회는 지난 6일 달서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임원 및 각동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운 청소년 사랑나눔은 지난 1일 서재중학교 주차장에서 제18회 지역아동 청소년활동 지원 바자회와 제1회 청소년 재능자랑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0회 대구사진 비엔날레가 오는 11월 16일 폐막을 앞두고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막바지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그랜드홀에서 2025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특별 무대로 영동군 남계국악단 공연을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11월 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박원규 정창근 의원과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8일 호림강나루공원과 대명유수지 제방일원에서 2025 억새물결 맨발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호림강나루공원에서 가족, 친구들이 함께 모여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을 기다립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번호표를 붙여주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가을 햇살 아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이 자연 속에서 억새물결과 함께 맨발로 건강을 찾고 오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성습지 가을 억새와 갈대가 물결치는 대명유수지 제방길을 따라 걷는 코스로 자연 속 건강회복과 탄소 중립 실천을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단순한 걷기를 넘어 환경과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맨발 걷기가 처음에서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잘해볼게요. 대진중! 파이팅! 개회식은 달서구 태권도 시범단의 역동적인 품새와 격파 시범으로 열기를 더했으며 다양한 경품 추첨으로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준비운동으로 몸을 푼 뒤 억새와 갈대가 출렁이는 대명유수지 제방길을 따라 걸으며 참가자들은 발끝으로 가을을 느꼈습니다. 걷는 내내 웃음소리와 대화가 이어지고 동호와 아이, 친구, 반려견과 함께한 시민들의 모습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공동체의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을 닮은 걸음으로 탄소를 줄이고 건강을 더한 이번 맨발 걷기 대회는 가을 속에서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4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어르신 합동 생신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회 의장, 배인호 대구적십자사 회장, 권영희 적십자봉사회, 대구지사협의회 회장과 지역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협의회 주관으로 협의회와 결연을 맺은 어르신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생신 축하 노래와 케이크 촛불 끄기, 건강을 기원하는 축하주와 큰절 올리기, 다양한 축하 무대 등으로 꾸며졌으며 참여 어르신들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연대감을 느끼고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 적십자봉사에는 2005년부터 지역 내 생활이 어렵지만 정부 지원이 많지 않은 홀몸 어르신 50분을 발굴해 회원들과 1대1 결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 120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밑반찬 봉사, 빨래, 청소, 말벗 등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5일 달서구 용산동 와룡로 45길 72-6의 용산꿈땅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달서구의회 의원, 지역기관, 단체 관계자 및 후원자 등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용산꿈땅센터는 복지관 접근이 어려운 용산동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복지 거점 공간으로 지역 주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동 중심 복지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꿈이 자라는 신당복지관 박순만 관장입니다. 이번에 용산 꿈땅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최민아 과장입니다. 용산동에도 저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꿈이 자라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용산 꿈땅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센터는 용산초등학교와 용산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 아동과 청소년의 사례관리 및 교육복지 지원의 중심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장년층과 1인 가구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지난 6일 본서 3층 강당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동진 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남성의용 소방대 김남철 대장, 여성의용 소방대 이순아 대장, 협력단체 관계자 및 민간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표창은 행정안전부 장관상 1명, 소방총장상 6명, 대구시장상 5명, 강서소방서장상 17명 등 총 29명에게 수여됐습니다. 강서소방서 현장지휘단에 근무하는 소방이 전창일입니다. 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지휘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센터 직원들, 구조구급대 직원들, 강서소방서 서동진 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습니다. 이어 전국소방동요대의 대상영상 상영, 케이크 커팅, 피아노 연주, 만찬 및 경품 추첨 등 축하 이벤트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화합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소방서 현장지휘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전찬미입니다. 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강서소방서를 대표해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항상 소방을 향해 보내주시는 응원의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진 강서소방서장은 기념사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협력단체와 함께 큰 사고 없이 현장을 지켜낸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장 활동 시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관 자신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며 강서소방서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아끼고 지키는 안전문화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방의 날은 매년 11월 9일 소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하는 소방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긴급신고번호 119에서 유래했습니다. 재단법인 달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지난 7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25 하반기 장학등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힘써준 후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장학생에게는 꿈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여식은 제38회 학생음협 콩쿠르에서 첼로 중등부 1위를 차지한 특기 장학생의 재능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후원인과 후원업체에 감사패와 희망이웃 현판이 전달됐고 성적 우수 희망특기 장학생 94명에게 총 1억 6,5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이태훈 재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신 기업과 후원인들에게 감사드리며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함께 이뤄가는 달서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원인 대표로 나선 달서구 체육회 윤영호 회장은 빛나는 청춘이기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강명지 장학생은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큰 힘이 되었다며 받은 사랑과 응원을 사회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이어 후원인들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에 출범한 달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구민들의 따뜻한 참여와 나눔으로 2022년 말 100억 원의 기금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출범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인 12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지역의 대표 장학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달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예정입니다. 다사읍 우리마을 교육나눔위원회는 지난 1일 다사체육공원에서 추억의 명랑운동회를 열고 지역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가을 한때를 보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어린 시절 운동회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뛰놀며 협동과 배려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운동회는 관내 초등학교 자녀를 둔 30가구가 참가해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이뤘습니다. 운동회는 개회식과 국민체조를 시작으로 신나는 장애물 달리기, 라면 쌓기, 경보 경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경기 내내 참가자들의 웃음소리와 응원 함성이 운동장에 가득 울려 퍼지며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참여한 가족들은 아이와 함께 같은 편이 되어 뛰고 웃으니 어린 시절 운동회가 떠올랐다며 가족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 달성군에서 주최해 주시는 추억의 운동회에 참석해서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가족들도 다 재밌게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범준이 엄마는 막 하나, 둘, 셋, 파이팅!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운동회는 세대가 함께 웃고 어울리며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억의 운동회를 해상하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 게임하면서 운동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다사읍 우리마을 교육 나누면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다사읍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축사를 통해 오늘 하루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부모님들께는 잊지 못할 향수를 선물하리라 믿는다며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서로 간의 정을 나누며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감동을 전하는 특별한 운동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달서구협의회가 지난 6일 달서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임원 및 각동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부회장 6명, 이사 2명에게 인준장을 수여하고 3분기 경과보고와 함께 올해 남은 주요 사업인 캠페인과 대구광역시 회원대회 등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새로 위촉된 신임 부회장과 닭동 위원장들이 돌아가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돼 화합과 소통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협의회는 바른마음, 바른행동, 바른생활을 실천하며 교통질서 및 청년 캠페인, 봉사활동, 나라사랑 운동 등 지역사회의 바른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 회장은 새로 들어온 신임 부회장님과 이사님들이 협의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회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다운청소년 사랑나눔은 지난 1일 서재중학교 주차장에서 제18회 지역아동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바자회와 제1회 청소년 재능 자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와 문화 활동을 지원해온 다운청소년 사랑나눔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발휘하고 지역 주민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 청소년, 자원봉사자, 후원단체 등이 함께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지역 청소년 복지와 활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 열린 청소년 재능 자랑대회에는 국악, K-팝, 댄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 속에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들 다운 청소년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복지와 활동을 위한 18번째 바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 청소년들의 재능 자랑 대회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의 어떤 봉사하는 마음과 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역의 힘든 학생들에게 복지, 그다음에 여러 청소년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바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재훈 군수는 축전을 통해 다운 청소년 사랑 나눔은 지난 20년 동안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헌신해왔다 말하고 특히 올해 제1회 청소년 재능 자랑대회를 통해 펼쳐질 여러분의 멋진 재능을 기대하며 달성군도 청소년 여러분의 도전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다운 청소년 사랑 나눔은 2004년 설립 이후 20여 년간 청소년들의 복지 서비스와 다양한 문화, 진로, 수련, 체험봉사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5일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서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지역 내 30개 자원봉사단체 회원 6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봉사활동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연합조직으로 급식, 재능, 환경, 복지, 재난 등 5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평상시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현장 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달서구 진천동 주민자치위원회는 5일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매결연 도시인 경남 사천시 서포면을 초청해 자매결연 19주년 기념 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진천동과 서포면은 2006년 자매결연 이후 매년 상호 방문하며 교류를 이어온 대표적 주민자치 협력 사례로
올해로 19년째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지역 주민자치위원과 기관 단체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환영식과 관람, 오찬, 발전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기념품 교환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기탁으로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다졌습니다. 달서구 상인이동은 상인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열고 주민과 함께 생활 속 환경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에서 남은 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안내해 주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인이동은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로 배출될 경우 수질, 토양 오염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리고 올바른 분리 배출을 홍보했습니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전문 처리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되며 동은 앞으로도 친환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달성군 화원읍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화원 청소년 어울마당이 지난 8일 1천여 명의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달성군 청소년센터 등 지역 단체의 재능 기부로 13개 체험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야광 팔찌 키링 만들기, 소방안전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여자들은 즐겁게 소통하며 협동심과 창의력을 키웠습니다. 청소년들은 댄스, 보컬, 태권도 공연으로 끼를 발산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난 8일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린 제27회 대구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에서 2025년 청소년 자원봉사 우수터전으로 선정돼 대구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여성가족부와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주관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역사회 참여활동, 환경개선, 독서 문화 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교육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건전한 봉사 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달성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11월 7일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서 10주년 기념 및 성장보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군 관계자와 유관기관, 청소년 등이 참석해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일부에서는 센터의 주요 사업 성과와 청소년 프로그램 영상이 상영됐으며 2부 졸업식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 속에 사회로 나아갔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과 은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10회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오는 일요일인 11월 16일 폐막을 앞두고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바지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울림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30개국 24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7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인간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시대 속에서 삶의 에너지와 존재의 감각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작가 가와우치 링코의 작품과 특별전 세상의 기원, 해외 포토북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시는 대구 문화예술회관 정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그란드홀에서 2025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특별 무대로 명동군 난계곡단의 공연을 개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국악관악단인 난계국악단은 1991년 창단 이래 44명의 단원이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를 오가며 연간 1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국악의 진수를 선보여왔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리, 가야금, 대금, 판소리 등 다채로운 협연과 현대적 감각을 담은 작품들이 연달아 연주됩니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성한 국악관 현악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5개 기관과 함께 달서 다함께 집수리봉사단 출범식을 열고 민관학이 협력하는 통합주거복지 모델을 선보인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28일 구청에서 5개 기관과 함께 달서 다함께 집수리봉사단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술봉사와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봉사단은 1인 가구 증가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은 기술과 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계명문화대는 전기, 도배, 장판 등 주택 수리를,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위기가정 상담을 담당하며 자원봉사센터와 구청, 주거복지센터는 봉사단 운영과 협력을 총괄합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기술과 돌봄이 결합된 달서형 주거복지 모델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성서경찰서 너랑 나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소식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너랑 나랑 협업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1년간 중학교와 특성화고 19개교를 대상으로 36회 진행됐으며 경찰과 남부교육지원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점심시간 학교 시간을 활용한 예방교육, 위기 청소년 상담, 학교 주변 순찰 등 맞춤형 활동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예방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예아람 학교가 장애 학생 자립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진로 연계 2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대구 예아람 학교는 대구 남산복지재단, 대구장애인 종합복지관, 정인장애인복지회와 함께 지역 맞춤형 진로 연계 활성화를 위한 2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직업재활기관과의 1차 협약에 이어 복지기관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장애 학생의 진로 연계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4개 기관은 장애 학생의 현장 실습 및 취업 연계, 복지 서비스 지원, 진로 직업 정보, 교류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경렬 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 학생의 진로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의회가 6.25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오찬을 제공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의회는 27일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성군지회 회원들을 초청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은영 의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70여 명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월성초등학교 이인희 수석교사가 초단편 UCC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매일 읽고 함께 나누며 삶에 실천하는 독서 실천 3운동의 의미를 교육 공동체가 공유하고자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000여 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인희 교사는 학생들이 책 속의 이야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독서 활동을 넘어 생각을 나누고 행동으로 옮기는 감동적인 모습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교사는 책을 통해 아이들의 삶이 성장하길 바라며 다양한 독서 활동을 이어왔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책이 힘이 되는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양한 구성원이 독서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책 읽기를 통한 동반 성장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상작은 향후 영상 및 카드 뉴스로 제작되어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 널리 보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단픽팀이 스포츠 성폭력 예방 쇼폼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계명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의 단픽팀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마포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열린 2025 건강한 스포츠 문화 만들기 성희롱 성폭력 예방 쇼폼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성적과 성적 사이라는 작품으로 스포츠계 권력형 성폭력의 실태를 고발하고 피해자 지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성과는 고용노동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의 자기주도적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으며 학생들은 직접 기획과 실행을 통해 영상 제작 역량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함께 키웠습니다. 팀리더 홍지수 학생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공익적 관점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성용 부총장은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며 작품이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구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통한의 경술국칠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 가슴 속에 이 날이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억하여 핵무장된 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올송동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실효된 도로 올배 차량기지와 월곡로 구간 이 도로를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21년째 아침마다 태극기를 들고 교통제도를 하고 있는 저는 오늘 아침도 하고 왔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월배 차량기지와 월곡로 구간, 오람중학교와 삼정 에듀파크 구간, 이 구간은 오래전부터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고요. 이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실어된 이 구간을 반드시 개통해야 합니다. 이 구간 도로는 1999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1년간 계획만 있었고 실행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2020년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1999년대는 42,000원, 21년 후에 2020년대는 40만 6,300원,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대구시가 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사업비는 200억인데요. 보상비가 2,800억입니다. 만일 1999년도경에 이 도로를 개설했다면 현재는 3천억 원이 필요한데 당시로 말하면 300억 원이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늦장을 부렸고 결국은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시가 책임을 지고 이 도로를 반드시 개통시켜야 합니다. 올해 지구는 2005년 이후 3만 가구와 1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됐으며 9개 학교가 신설되었고 현재 유동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 구간 도로가 실효되었지만 이미 월배지구 단위 계획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주인들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할 수도 없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대구시의 늦장 행정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으로 고통받고 있고 땅 주인들은 보상 문제로 대장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는 이 지역의 8대 의원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실효시키려 했다에 저는 제가 좀 더 완강하게 정하지 못하고 인식도 못한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대구시에 요구합니다. 이 사안이 정책의 마침표가 아닌 시민과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 요구합니다. 계획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책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월배 차량 기지와 월궁호 구간 실효가 아닌 실행으로 대구시는 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루 1, 2, 3동, 감산동의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피해 대응과 관련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하여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아열대 기후권에 접어들면서 게리라성 폭우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남시장, 죽전내거리, 감산동 등 저지대 일대는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민 불편을 넘어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여름 감산동 일대는 반복된 침수 피해로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저 역시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했습니다. 당시 건설가의 문제 해결 방안을 묻자 고래천 재해 예방 사업이 공모에서 계속 탈락해 추진이 어렵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권영진 의원님께 직접 보고드렸고 그 결과 총 380원 규모의 고래천 재해 예방 사업이 선정되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달서구의 구조적 침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었지만 동시에 당장 내리는 폭우에 대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단기 대응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제3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타구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제안하였고, 당장 담당 부서인 건설과에는 두루정 수장 부지에 양수기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과 검토 협력을 바탕으로 이태훈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김영일 부구청장님께서는 양수기 설치를 대구시에 강력히 요청해 주신 결과 두류정 수장 부지에 양수기 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발상의 전환과 선제적 대응이 예산 절감 효과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앞으로 서남시장 일대를 비롯한 상습 침수 지역, 주민이 겪게 될 폭우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침수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민원 대응을 넘어 의정과 행정이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입니다. 문제를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협력한다면 어떤 문제든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이번 대행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건설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긴밀하게 협력해 주신 안전도시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구청장님의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가 있으면 사기가 오르고 사기가 오르면 행정의 품질도 높아집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존중하며 1등 달서구를 만드는 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위험을 감지하며 대책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원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6만 달성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성군 육아읍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양은숙입니다. 가을의 초입인데도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군정을 살피신 달성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농어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생산성 저하와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인프라 부족 문제가 있고, 도시에서는 개인주의를 넘어 쓰레기 무단 투기, 층간소음 등 이기주의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은둔 고립 현상이 주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자신이 사는 지역, 특히 마을에 맞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최근 마을의 경제, 사회, 문화적 자원과 지역 주민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토대로 평가받으며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2018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코로나 감염병 사태와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로 중단하였습니다. 2025년 다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신규 공동체 씨앗마을, 경험공동체 열매마을을 나눠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경험을 축적해 나가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업은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마을 공동체 속에서 연대와 배려, 그리고 호혜적인 관계를 통한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군의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핵심적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달성군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지속적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에 2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달성군에서 중장기적으로 달성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달성군의 마을 공동체 현황을 파악하고 마을 공동체의 성격, 활동성, 분야 등을 분류하는 기초 자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 마련을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성북구, 노원구, 대전 대덕구, 경기 포천시, 파주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 곳곳에서 마을 공동체와 관련한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광역 단위의 마을 공동체에 관한 중간 조직과 연계 협력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2015년에 설립한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하여 광역센터와 연계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마을 공동체 문화 생태계 조성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행정의 하나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경험과 능력을 축적할 것입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인 자치와 분권을 통해 성숙한 시민정신을 체화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갈등 대신 대화와 소통으로 마주하고 마을의 이웃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며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기대하며 내 삶에 이로운 마을의 변화를 위한 상상을 디자인한다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